먼저 지난 1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1월부터 12월까지보다는 2024년 12월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하고 계셨어요? 이거 하고 계셨다고 방금? 송년회, 그죠? 막 그런 시기죠. 저는 이날 그때 안성에 폭설이 많이 내려가지고 축사가 다 무너지고 하우스가 다 무너지고 인삼농사 밭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안성 폭설 현장에 좀 다녀왔었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안산 지역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만나고 한 밤 10시쯤 퇴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뉴스에서 이제 그날 마침 제가 늦어가지고 친정엄마가 저희 아들을 봐주고 계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셔도 된다, 감사하다, 이제 배웅하고 있다가 이제 계엄령 선포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고, 사실 저는 처음에 딥페이크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빠르게 국회로 향했습니다. 그날 국회로 향하기 직전에 아들을 다시 친정엄마 차에 태워서 보내면서 저희 아들이 평소와 다르게 엄마 안아주세요, 엄마 가지 마세요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그 모습이 굉장히 지금도 눈에 선한데 자칫하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인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날 밤에 있어야 할 자리가 본회의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곧장 국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 쉼없이 내란 청산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먼저 당대표로서 국회로 향하면서 기본소득당 지금부터 내란 청산, 윤석열 탄핵 위한 전 당적 행동을 시작한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직자들과 보좌진들이 그날 국회 안팎에 모여서 함께 싸웠고요. 또 새벽에는 당원 행동지침 1호를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기본소득당 당원들이 12월 4일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전국의 탄핵 추진 본부를 만들면서 윤석열 내란숙의 탄핵 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내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또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이 특검의 수사 결과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잠깐 지나갔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저에게 시나리오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재판 과정에서 다 생중계되었는데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저의 국정조사 질의가 근거이자 증거이자 또 논리로 쓰였고요. 특히 이제 당시 그 국무위원 중에 먼저 모였던 멤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국정조사위원으로서 좀 유일하게 제기했던 게 이 먼저 모였던 8시 멤버의 존재였는데요. 국무회의 소집하기 전에 윤석열이 한덕수, 이상민 같은 핵심 멤버들 불러다 놓고 계엄 지시서 주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던 것을 밝혀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그것이 이제 지금 재판까지 이어지면서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데에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가문의 영광이고 또 뜻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만 한 게 아니라 후속 조치들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발의를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아직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 진압 1주년 집회, 국회 앞에서 열렸던 집회에서도 제가 당대표로서 이 지점을 좀 유일하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내란이 잘못된 거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도 국민들에게 우리가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란범은 사명할 수 없게 만드는 사명법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내란종식 8법 그리고 내란종식 특별법까지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또 여야의 협의와 협조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내란 청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들까지 완수해내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이후 6개월 동안은 내란을 막아내고 윤석열 내란수괴를 탄핵하고 또 대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총단결도 만들어내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책임있게 출범시키는 6개월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유능한 강소정당으로서 종횡무진 숨가쁘게 달려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당대표인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본소득당 당원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뛰었습니다. 대선 때 민주당 당원분들이 아니 자기네 당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냐라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이유는 한 가지죠.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되찾는 일에 기본소득당이 갖고 있는 작은 당리당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만 믿고 국민만 생각한다면 지금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정부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런 국민을 위한 결단이 가능한 정당이 바로 기본소득당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저와 기본소득당 당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보냈고요. 그 다음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에게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했었던 한 가지 마음속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임지는 야당이 되자라는 겁니다. 보통 책임지는 정당이 되는 것은 여당이 많이 하는 말인데, 그래서 좀 낯선 표현인데요. 비판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냈었던 여러 국정과제들을 책임있게 견인해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담은 표현이 바로 책임지는 야당이 되겠다라는 다짐이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이 되고 각 정당들 예방하러 오셨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책임진다라는 표현을 하는 야당 처음 봤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말로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던 국민들의 그 의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또 견인해내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책임지는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졌느냐? 이렇게 졌습니다. 분명한 성과들을 만들어냈는데요. 농어촌 기본소득, 지난 여름부터 전국을 2차례 이상 돌면서 여론을 모아서 시범사업의 시작도 이끌어내고 예산 확대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곳 국성에서도 올해부터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사회현대경제, 윤 정부에서 탄압받던 예산과 사업과 조직을 복원시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여순사건위원회와 진실과 화해위원회 정상화를 의석 단 하나 있는 정당이지만 기본소득당이 주도했습니다. 재난안전 이슈, 국회의 관심 밖이었던 재난정책 그리고 소방의 예방정책들도 고쳐내고 생명안전기본법이라고 하는 세월호 이후에 오래된 수건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직전에 와 있습니다. 아마 2월 정도에는 생명안전기본법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용해인 왜 방송이 안 나오냐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쉬워해주시고 그래서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지역과 또 현장에 집중을 했습니다. 철옹성 같은 여의도 국회에 우리 정권을 바꿔냈던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의 목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서 저와 기본소득당이 선택한 것은 지역과 현장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임지는 야당으로서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개혁적으로 국정과제를 실현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앞서 보여드렸던 저의 의정활동에 공통점이 있다면 진보 정치가 마땅히 해야 했지만 외면해왔거나 혹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던 민생 현장의 과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민생 현장에서 유능하게 성과를 만들어낼 줄 아는 진보정당, 그리고 함께 약속한 국정과제를 책임지는 진보정당, 이것이 제가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고 또 지난 1년 동안 튼실하게 다져온 책임지는 야당, 그리고 유능한 강소정당, 그리고 차세대 진보정당의 모습입니다. 그 역할들 잘 해내고 있다고 많이 응원해 주셨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